이제 앞으로는 소형주택뿐만 아니라 지방 부동산의 수요가 지금보다 더 증가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일 것으로, 인구 감소 지역 주택 및 준공 이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과세 특례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2주택이지만 1주택자로 간주하기로 했습니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 혜택도 1세대 1주택처럼 최대 80%까지.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의 부동산 하이킥의 이경민입니다. 자, 기재부에서 2014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파악해보면 핵심 내용으로는 지방 부동산뿐만 아니라 소형주택 시장을 활성화하는 목적을 둔 세법 개정안 발표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앞으로는 소형주택뿐만 아니라 지방 부동산의 수요가 지금보다 더 증가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왜 그런지 하나하나 자료를 보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인구 감소 지역 주택 및 준공 이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과세 특례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양도세 및 종부세에 대한 조특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기존 1주택자가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한 채를 신규 주택으로 취득할 경우에 원래는 2주택이지만 1주택자로 간주하고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자, 주택이 아닌 경우에도 괜찮습니다. 1분양권 그리고 1입주권 상황에서도 또 이런 인구 감소 지역 일대로 취득하게 될 경우에는 2주택이지만 1주택자로 간주하기로 했습니다. 자, 인구 감소 지역 일대는 뒤에 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 기존 1주택과 동일한 시군구 소재에 위치하고 있는 신규 주택 취득은 제외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다른 시군구 소재의 이런 인구 감소 지역의 주택을 취득해야만 이런 혜택을 받아볼 수가 있고요. 또 두 번째는 공시가격 4억 원 이하로 충족돼야만 합니다. 양도세 계산할 때는 취득 당시의 공시가격이 4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해야만 하고, 종부세 기준에서는 과세 기준일 6월 1일 기준에서 공시가격이 4억 원 이하 아파트로 충족돼야지만 종부세 이런 합산배제 혜택을 받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취득기한은 2024년 1월 4일부터 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주택에 한해서만 이런 혜택을 부여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기존에는 2주택자이기 때문에 양도세 비과세는 당연히 받을 수가 없고요. 장기 보유 특별공제 혜택은 최대 30%밖에 받지 못합니다. 자, 그렇지만 이런 인구 감소 지역 일대의 주택을 취득하게 될 경우에 12억 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하고, 또 장기 보유 특별공제 혜택도 1세대 1주택처럼 최대 80%까지 거주 보유기간 충족하면 이런 80%까지 혜택을 받아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종부세도 마찬가지죠. 기존의 2주택자라고 한다면 기본공제가 9억 원까지고요. 또 고령자 장기 보유 이런 세액공제를 받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런 인구 감소 지역 일대의 주택을 취득하게 될 경우에 기본공제 1세대 1주택처럼 똑같이 12억 원까지 받을 수가 있고요. 또 60세 이상, 또 장기 보유 5년 이상 보유하게 될 경우에 최대 80%까지 받아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얼마 전에 이 지방세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됐는데, 인구 감소 지역에 똑같은 2024년 1월 4일부터 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주택들은 재산세 혜택을 1세대 1주택자처럼 동일하게 혜택을 받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 공시가격 기준에서 4억 원 이하 주택으로 취득을 하셔야지만 혜택을 받아볼 수가 있는데, 기존에 2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이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60%를 적용받습니다. 그런데 1세대 1주택 특례 혜택으로 43에서 45% 수준에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고, 또 9억 원 이하 기준에서는 세율을 0.05%포인트 인하된 세율로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됐기 때문에 재산세 혜택은 받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양도세와 종부세 혜택을
받아볼 수 있게 된 겁니다. 따라서 인구 감소 지역 일대에서는 이런 혜택들을 받아볼 수가 있게 되는데, 해남부에서 이제 지정된 인구 감소 지역들이 있습니다. 총 89개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자, 재산세에 있어서는 이 부산의 동구, 서구, 영도구 지역 일대, 대구 지역은 남구와 서구, 경기도는 가평군 지역 일대를 제외합니다. 그래서 6개 지역이 제외돼서 총 83개 구역 지역이 지정이 되어 있어서 요 83개 구역 지역이 재산세 혜택을 받아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 양도세와 종부세도 마찬가지 위와 같은 6개 지역이 제외될 가능성이 매우 커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핵심 지역 일대이기 때문에 부산 지역 일대에서도 동구와 서구, 영도구 지역 일대에서도 수요가 많이 유입될 수 있는 지역이고, 대구도 마찬가지 서구와 남구 지역 일대가 또 집값 상승을 일으킬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제외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경기도 지역 일대에서는 연천군보다 가평군 지역 일대로 수요가 또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은 제외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나머지 지역 일대에서 이런 인구 감소 지역의 주택을 취득하게 될 경우에는 양도세와 종부세 혜택을 받아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 소재하고 있는 지역에 준공 이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및 종부세 과세 특례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 기존 1주택자가 준공 이후에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게 될 경우에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을 받게 됩니다. 24년 1월 10일에서부터 25년 12월 31일 요 기간 중에 취득을 하셔야만 하고요. 수도권이 아닌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그 밖의 지역, 소재하고 있는 지역의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취득가액은 6억 원 이하, 요 규정이 충족이 돼야만 합니다. 그래서 요 요건이 충족된 지역에서는 미분양 주택은 전부 다 이런 양도세와 종부세 혜택을 앞전과 동일하게 받아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또한 마찬가지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취득세에 대한 부분도 이 수도권 밖 지역 일대의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취득가액 6억 원 이하, 24년 1월 10일에서부터 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주택은 주택세에서 제외되는, 그래서 취득세에 있어서 주택세에서 제외되는 효과를 보게 됩니다. 자, 예컨대 제가 만약에 서울 지역 일대에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한 서울, 비규제 지역인 서울에 주택이 2채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분양 난 지방지역 일대 아파트에 취득을 하게 되면 3주택 중과세율인 8%의 세율을 납부하고 취득을 해야만 하겠죠. 자, 그런데 기존 주택수에 따른 취득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2주택에 대한 취득세율, 따라서 기본세율을 적용받고 이런 미분양 아파트를 취득하는 이런 지방세법 시행령이 이미 개정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세가 이미 개정됐고, 그리고 이번에는 양도세와 종부세 혜택까지도 부여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원활한 지방지역 일대의 주택을 공급 지원하고 또 수요도 원활하게 유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시행 개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따라서 앞으로는 지방적 일대로 수요가 지금보다 훨씬 더 집중될 가능성이 매우 커지게 될 거다. 자, 그뿐만 아니라 지금 결혼, 출산, 양육에 대한 지원도 함께 진행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결혼 세액공제를 신설하겠다라고 합니다. 자, 우선적으로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라는 게 나눠져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본인의 기본 소득에 있어서 공제를 받는 거고요. 세액공제는 전체 세금 납부액에서 공제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세액공제가 가장 큰 공제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적용 대상은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의 대상에 한해서 혼인신고를 한 당해 연도 생애 한 번만 진행이 되고요. 공제 금액은 5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가 있게 된다. 그래서 총 세액이 한 100만 원 나왔다 그러면 공제를 50만 원 깎아주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24년에서 26년 혼인신고를 한 분에게 적용을 한다. 그래서 결혼비용 지원 형식으로 지원을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세금이 절세될 수 있다. 경감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주택 청약 종합저축에 세제 지원을 적용 대상 확대를 해주겠다. 그래서 주택 청약 종합저축에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해주겠다라고 하는데 근로소득자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의 소득자 무주택 세대주에 한해서 현재 납입액의 40%를 근로소득 금액에서 공제하고 있습니다. 납입 한도는 300만 원까지 공제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 무주택 세대주를 배우자까지 포함해서 공제를 해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25년 12월 31일까지 공제하고 있고요. 또 청년 우대형 주택 청약 종합저축에 대한 이자소득 15.4%의 이자소득 이것도 마찬가지 비과세 해주겠다. 그래서 만 19세 이상에서 34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 총 급여액은 3,600만 원 또는 종합소득 금액 2,600만 원 이하에 있어서 500만 원까지 비과세 한도를 해주겠다. 근데 이게 배우자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해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받고요. 또 25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는 이자 소득분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자, 또한 혼인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기간을 확대하겠다라고 합니다. 이건 소득세법 시행령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법안입니다. 자, 혼인, 동거, 목량 등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원래는 2주택자죠. 그래서 기존에 1주택이 있는데 부모님 주택이 1주택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과 합가한 경우 2주택이지만 동거복량으로 간주한다면 60세 이상 직계 존속과 합가하는 경우에는 동거복량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주택이지만 1주택자로 간주해서 양도소득세와 종부세에 대한 특례 혜택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양도세도 마찬가지 12억 원까지 비과세 받을 수 있고요. 장특공제도 최대 80%까지 받고 종부세도 기본공제 12억, 세액공제 최대 80%까지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부모님과 합간 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우선적으로 먼저 양도한 주택은 당연히 비과세 받고 그 이후에 주택을 양도한다면 그 또한 비과세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 남자친구분이 있고 여자친구분이 있습니다. 주택이 각각 한 채씩 있습니다. 결혼을 해서 혼인을 합니다. 그러면 2주택자로 규정되죠. 같은 1세대로 규정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혼인한 날로부터 기존에는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한 주택이라고 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이 기간을 10년으로 늘려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안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렇게 12억 원까지 2주택자이지만 비과세를 해주고 장특공제 최대 80%까지 종부세도 기본공제 12억, 세액공제 최대 80%까지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혼인에 대한 세제 지원을 지금보다 훨씬 더 길게 확대해 주겠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상생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 적용 기한을 연장해 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상생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적용 요건들이 있습니다. 자, 상생 임대주택이라는 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도 비과세 요건이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컨대 이 2년 거주 요건이 붙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에 취득하게 될 경우에는 2년 이상 거주해야지만 비과세 요건을 받는데 거주하지 않아도 비과세를 충족한 것으로 보고요. 또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도 기존에는 거주하지 않았다면 최대 30%까지 밖에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2년 거주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 거주 요건이 면제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최대 48%까지의 장특공제를 받아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적용 요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직전에 임대차 계약이 임대기간 1년 6개월 이상 충족돼야만 하고요. 또한 직전 계약 대비 임대보증금 5% 이하로 증액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21년 12월 10일부터 24년 12월 31일까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또한 주택 매수할 때
승계받은 주택은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전세 낀 집을 취득하면 안 된다. 21년 12월 10일부터 24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차를 진행했던 주택에 한해서는 이제 5% 이하로 만약에 재계약을 체결하거나 아니면 계약갱신 계약을 체결하는 그런 분들에게는 이런 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그 기간에 주택을 새롭게 매수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분에게도 마찬가지 동일한 혜택을 받아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이 기간이 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2년 정도 더 연장이 되기 때문에 예컨대 상급지 아파트 거주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상생 임대인 혜택을 받아야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상급지 아파트를 상생 임대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선 하급지 아파트를 정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런 하급지의 매물들이 시장에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월세 시장을 안정화하는 목적에서 이런 혜택들을 더 연장해주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공공주택 건설 사업자 토지 양도를 할 때 과세특례 적용 기한을 연장하도록 하겠다라고 합니다. 예컨대 이 공공매입 임대주택 건설 사업자 LH 같은 건설 사업자에게 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 본인이 가지고 있는 토지를 LH에게 양도를 할 때 혜택을 주는 특례 혜택입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에 대한 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 추가세율 10%가 더 적용이 되는데 요거를 제외해주고 있고요. 또 토지를 양도할 때 거주자가 발생한 양도소득세 이 부분에 대해서도 10%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적용기한은 24년 12월 31일까지인데 3년이 더 연장된 2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임대주택 공급을 또 확대 지원하는 방안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마찬가지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도 해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토지 임대부 주택이라는 건 토지는 뭐 공공이나 아니면 시가 가지고 있는 토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건물만 임차하는 겁니다. 건물만 그런 거를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이라고 지칭을 하는데 아무튼 이런 주택도 마찬가지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으로 만약에 공공 매입하게 될 경우에는 이런 종부세 합산 배제를 해주겠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주택을 좀 공급을 확대 지원하는 방안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조세체계 합리화를 위해 세부담 적정화, 조세제도 효율화를 위해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세율을 좀 인하해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상속세 및 증여세 세율 및 과세 표준을 보게 되면 지금 현재 1억 원 이하 과세 표준은 1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1억 원, 5억 원 이하는 20%, 5억에서 10억 원 30%, 10억에서 30억은 40%, 30억 원이 초과될 경우에 50%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는데 이게 과세 표준을 조금 더 조정을 해주고 최고 세율을 좀 인하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2억 원 이하는 10%, 2억에서 5억 원 구간은 20%, 나머지는 동일한데 10억 원 초과로 40%로 이렇게 세율을 좀 인하해주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혜택을 받는 과세 표준을 보게 되면 1억에서 2억 원 구간이죠. 1억에서 2억 원 구간. 자, 기존의 1억에서 2억 원 구간은 20%죠. 그런데 10%로 세율이 인하가 되는 겁니다. 또한 30억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50%인데 10억 초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40%로 인하되는 거기 때문에 10%포인트가 인하가 되는 거죠. 따라서 1억에서 2억 원 구간 30억이 초과되는 부분 그런 주택들은 가장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게 되는 거다. 30억 초과되는 이런 주택 증여받거나 또는 과세 표준 30억 원이 초과되는 경우 증여받거나 상속을 받는 경우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혜택이 조금 받는 분들이 좀 적을 수 있겠지만 1억에서 2억 원 구간 이런 구간에 과세 표준에 적용받는 수요는 굉장히 많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예컨대 소형주택 기준에서 본다면
소형주택, 다세대 주택이 5억 원 주택이 있습니다. 전세가 3억 원이 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부 증여로 증여를 받을 경우에 기존에 5천만 원 증여 공제를 받게 되면 약 1억 5천에 대한 과세 표준이 나오게 되죠. 1억 5천이라고 한다면 1억 원이 초과되기 때문에 20%인데 이제 과세 표준이 조정이 된다면 1억 5천 이하는 2억 원 이하로 규정되기 때문에 20에서 10%로 세율이 낮아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다세대 주택 증여 부분에 있어서 지금보다 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전세 가율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부담부 증여로 증여받아도 대부분 과세 표준이 2억 원이 초과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파트는 혜택을 받기는 조금 어려워 보인다. 다만 지방 아파트 또는 서울 수도권 지역 일대 다세대 주택은 1억에서 2억 원 구간 과세 표준의 구간에 증여받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소형주택에 이런 증여하는 분들이 지금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또한 상속세에 있어서 자녀공제 금액을 확대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 좀 중요한 부분인데, 자, 상속세 공제 제도를 보게 되면, 자, 자녀 공제를 우선적으로 먼저 보게 되면 인적 공제가 있고 일괄 공제가 있습니다. 인적 공제와 일괄 공제 중에 가장 높은 금액으로 자녀 상속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 우선적으로 인적 공제는 기초 공제 2억 원 공제를 기존으로 무조건 받고요. 그리고 자녀 한 명당 5천만 원의 인적 공제를 받게 됩니다. 그럼 만약에 자녀 2명이게 될 경우에는 자녀 2명이기 때문에 1억 원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여기에 기초 공제를 합산하면 총 3억 원 공제, 인적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죠. 근데 3억 원과 일괄 공제 5억 원 중에 가장 높은 공제 금액으로 적용받는다. 그러면 일괄 공제 5억 원 받는 게 당연히 유리하죠. 그래서 대부분 자녀 공제는 5억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요거 공제를 좀 더 확대해 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예컨대 인적 공제를 5천만 원 받았던 걸 5억 원까지 공제를 해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1인당 5억 원이기 때문에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약 10억 정도의 인적 공제를 받죠. 여기에 기초 공제 2억 원까지 합산하면 총 12억 원의 인적 공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12억 원과 일괄 공제 5억 원, 그 중에 높은 금액으로 공제받기 때문에 12억 원까지 공제를 받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공제 금액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미성년자 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1인당 1,000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고요. 19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를 적용받습니다. 예컨대 10살 미성년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19세가 될 때까지 약 9년이라는 연수 기간이 남아있죠. 그래서 1,000만 원의 9년을 적용받으면 약 9천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연로자 공제는 60세 이상 되는 그런 연로자와 함께 상속을 받게 될 경우에는 1인당 5천만 원 정도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장애인 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1천만 원의 기대 여명 연수를 적용받는 공제를 받게 되는데, 자, 통계청 자료에 따라 그 각각의 나이에 따라 기대 여명 연수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준을 하는데 보통은 80세 기준에서 적용을 받습니다. 예컨대 10살 자녀를 둔 장애 자녀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기대 여명 연수가 80세라고 한다면 약 70세가 남아있는 거죠. 따라서 1천만 원에 70세를 적용하게 되면 약 7억 원 정도의 공제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래서 만약에 자제분이 좀 장애가 있다. 그래서 장애인 공제를 받게 될 경우엔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10살인 기준으로 보게 되면 약 7억 정도의 공제를 추가적으로 받게 되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그래서 더 많은 공제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5천만 원 공제와 7억 원 공제, 그리고 2억 원 공제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되면 각각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약 7억 원에 1억 원, 2억 원, 약 10억 원 정도의 공제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만약에 인당 5억 원으로
개정이 되게 된다면 7억 원에 10억 원, 17억에 기초공제 2억 원, 19억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큰 공제를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배우자 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우리 배우자가 있거나 또는 우리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살아계신다라고 한다면 배우자 공제를 받는데, 배우자 공제는 최소 5억까지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 30억까지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우리 보통 상속재산가액에 법정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 상속 지분이 있습니다. 법정 상속 지분, 그걸 적용하게 되는데, 우리 법정으로 상속 지분이 배우자는 1.5, 자제분은 1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컨대 20억 정도의 재산을 상속받는다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배우자 공제 1.5로 규정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20억 중에 법정 상속 지분 1.5로 규정한다면 약 한 43% 정도의 지분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20억 정도의 43% 수준이라고 한다면 약 8억 6천 정도의 상속 공제를 받게 되는 거죠. 자, 8억 6천의 배우자 공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자제분, 앞전에 만약에 5억 원이죠. 일괄 공제 5억을 받게 될 경우에 총 합산 공제 금액은 약 13억 6천만 원 정도를 공제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억에 13억 6천을 공제받게 된다면 약 6억 4천만 원 정도의 상속분에 또 거기에 따른 상속세를 계산하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1인당 5억 원으로 개정이 되게 된다면 8억 6천에 자제분은 얼마입니까? 2명인 경우에는 10억, 그리고 기초공제 2억 포함해서 12억 원이 공제가 되죠. 그래서 배우자 공제 8억 6천에 자제분 공제 약 12억을 적용받게 된다면 총 약 20억 6천만 원 정도까지 공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20억 상속을 받아도 전부 다 전액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만큼 요 자녀 공제 확대가 굉장히 유용하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산층 다자녀 가구에 대한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목적이고 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에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데, 상증세법이 일단 개정이 돼야만 합니다. 그러려면 민주당의 협치가 좀 필요하죠. 또한 양도소득세에 대한 2월 과세 적용 대상에 이 주식자산도 포함시키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토지, 건물,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고 증여받은 시점에서부터 10년 이내에 양도하게 되면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이 취득한 금액으로 취득 가액을 삼습니다. 그래서 양도세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주식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은 없는데, 주식도 마찬가지 양도일 전 1년 이내에 증여받은 주식을 양도하게 될 경우에 이런 2월 과세를 적용하도록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25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은 분부터 적용하겠다라고 발표했고요. 또한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특례 적용 기한을 연장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지금은 우리 주택임대사업자 소형주택만 등록이 가능하죠. 그래서 10년 정도 임대를 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85제곱미터 이하의 임대기간 10년 이상, 그리고 전년 대비 임대료 5%밖에 상한을 못하고요. 자,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임대 개실 당시 6억 원 이하,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비수도권은 3억 원 이하로 된 주택에 한해서만 임대사업자 등록 가능하고, 또 거기에 따른 혜택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 기간 중에 발생된 양도 차익에 따른 장특공제 최대 70%까지 받을 수 있게 되죠. 그래서 10년 보유하면 70%의 장특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지금 24년 12월 31일까지가 적용 기한인데 3년이 더 연장된 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해 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파트는 임대사업자 복원이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파트는 당연히 등록 자체가 불가하고요. 지금 무조건 소형주택에 한해서만 등록이 가능하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따라서 소형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 등록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장특공제 70%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종부세 합산배제도 받을 수 있고 양도세 중과배제도 현재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 소형주택 과세표준 증여에 있어서 1억에서 2억 원 구간 기존의 20%인데 10%로 완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소형주택으로 증여하고자 하시는 분들의 수요가 더 증가될 가능성이 매우 커 보인다. 자, 그리고 증여재산에 대한 공제 적용되는 친족 범위를 좀 합리화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증여재산 공제 배우자는 6억 원까지 공제가 되고요. 직계 존속은 5천만 원, 그리고 직계 비속도 5천만 원, 미성년자는 2천만 원까지 공제를 받게 됩니다. 증여를 받을 때. 다만 6천 이내 혈족과 4천 이내 인척 또한 마찬가지 1천만 원까지 증여를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우선적으로 혈족과 인척이 있는데, 혈족은 혈연관계를 뜻합니다. 본인의 혈연관계, 혈통, 피가 섞인 가족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인척은 배우자의 가족관계를 인척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사실 친척과의 교류도 거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너무 6천까지 가면 너무 멀다. 그래서 4천 이내 혈족, 3천 이내 인척으로 이렇게 친족 범위를 합리화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25년 1월 1일 이후부터 증여반분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세법 개정안이 지금 담겨져서 발표가 나왔는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민주당의 협치가 일정 부분 세법이 개정이 되려면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시행령이 개정되는 부분들은 즉각 아마 개정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소형주택에 대한 또는 미분양 이런 지방주택에 대한 이런 세제 혜택들은 반드시 부여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도 지금보다 더 많이 수요가 그런 지역 일대로, 그런 주택으로 유입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또 결혼에 대한 부분 때문에 이런 결혼 세액공제, 또 여기에 따라 양도세 비과세에 대한 연장 기한, 이런 부분들도 함께 담겨져 있기 때문에 출산의 부분에 대한 문제점도 함께 해소시킬 수 있는 정책안도 담겨져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아무튼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과 또 함께 얘기 나눠보는 시간을 또 가져보도록 하겠고, 많은 시청과 많은 여러분들 또 댓글도 달아주시고 또 많이 응원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